근데 요즘 기장료가 엄청 많이 떨어졌던데 막 요즘 5만원, 막 3만원 이런 데도 생기고. 입버릇처럼 한 얘기가 20년 전이랑 기장료 수는 같아. 오히려 떨어지고 있지. 그리고 화폐가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떨어질 거고. 근데 문제는 사실 떨어져도 돼. 떨어져도 돼. 우리가 어쨌든 부담하는 노임이나 이런 원가도 같이 떨어지면 괜찮은데 부동산 가치 오르고 있지. 노임 오르고 있지. 물가 오르잖아. 그러니까 가격이 점점 떨어지는데 그 밑에 들어가는 고정비나 원가들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점점 숨통이 없는 거지.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파의 방법은 가격을 내리지 말던가 아니면 원가를 줄이던가. 나는 솔직하게 말하면은 기장료를 내려본 적이 없어. 개업한 일에. 만약에 내가 제공한 서비스와 거기가 제공한 서비스가 동일하면은 당연히 거기 이용하는 게 맞는 거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야. 그거는 황금 올리브랑 일반 동네 10,000원짜리 그 뼈밖에 없는 치킨이 있어. 그게 둘 다 30,000원이면 황금 올리브를 먹는 거야. 동네 그 뼈밖에 없는 치킨은 약간 좀 무리가 있어. 시장의 흐름을 탓할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는 게 우선인 것 같고, 그 방법은 각자 알아서 생각해보시는 거고, 외모일 수도 있고 뭐 진짜 실력일 수도 있고 마케팅 능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살아남으실 방법을 고민하시는 게 좋지. 근데 요즘 기장료가 엄청 많이 떨어졌던데 막 요즘 5만원, 막 3만원 이런 데도 생기고. 근데 이제 다들 입버릇처럼 한 얘기가 20년 전이랑 기장료 수는 같아. 오히려 떨어지고 있지. 그래서 물가 상승률만 봐도 나는 충분히 기장료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화폐가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떨어질 거고. 근데 문제는 사실 떨어져도 돼. 떨어져도 돼. 떨어져도 돼? 아니 가격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격이 떨어지고 우리가 어쨌든 부담하는 노임이나 이런 원가도 같이 떨어지면 괜찮은데 부동산 가치 오르고 있지. 실물자산 가치 오르고 있지. 노임 오르고 있지. 물가 오르잖아.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지면 괜찮은데 가격이 점점 떨어지는데 그 밑에 들어가는 고정비나 원가들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점점 숨통이 없는 거지. 가격을 내리지 말던가 아니면 원가를 줄이던가 아니면 둘 다 하던가 밖에 없잖아. 근데 나는 솔직하게 말하면은 기장료를 내려본 적이 없어. 개업한 일에. 처음엔 나도 한 7만원짜리 8만원짜리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고, 나는 거의 개인 사업자는 한 50%는 11만원 받고, 비싸다 그러더라고. 근데 비싸다 그래서 조금 줄이긴 했는데 99,000원 요 정도? 아예 원천세 없는 거는 8만원 받긴 하지만, 근데 그것마저도 비싸다고 하면 난 답이 없는 게, 나는 그것보다 더 내려가면은 안 받아. 손실이기 때문에. 하긴 그런 거래처들도 어찌됐든 인건비가 들어가서 고정비는 올라가는 거니까. 그치. 근데 나는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 왜냐면은 어차피 그거대로 버틸 수 있으면 그 사람 능력이잖아. 근데 어떻게 월 기장료 3만원에 받아서 버틸 수 있으면 난 능력이라고 생각해. 자, 근데 내가 얘기를 단도직입적으로 해볼게.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신입 초봉이 210만 원이야. 최저임금이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해서. 거기에 일단 4대 보험 나가지. 그럼 사업자 입장에서 10% 더 나가. 그러면은 대충 한 21만 원 정도 더 나가는 거지. 그리고 퇴직금도 나가잖아. 1년 이상 다닌다고 치면 퇴직금도 들어가야 되잖아. 퇴직금도 대충 10% 나가잖아. 그럼 이것만 해도 42만 원 더 나가지. 그치? 밥 줘야 되잖아. 우리는 밥값 따로 주거든. 밥값이 인당 한 달에 대충 한 25만 원 나가. 그러면은 40, 25 치면은 평균 40, 40, 30자. 그럼 316만 원이 그냥 나가. 그러면은 3만 원짜리 기장 걸쳐 100개를 쳐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봐, 그게? 3만원짜리 기장 100개 쳐도 대표한테 남는 건 없잖아. 대표한테 남는 게 아니고 손실이지. 그게 되는 건 어떤 애들이냐면, 직원이 100개에서 150개는 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어떤 거냐면 담당자가 없는 경우야. 소통 없이 가면 돼. 소통 없이 가면 되고, 직원도 없어서 원천세 신고도 할 필요가 없어. 간이가세자야. 이런 애들은 1년에 한번 부가세만 신고해주면 되잖아. 그런 애들은 150개도 치지, 200개도 치겠다. 아무 연락이 안 오는데. 근데 그렇게 150개를 쳐도 450만 원인데 나 같으면 10만 원짜리 45개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기장료 3만원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 그거는 이제 보통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이제 미끼 상품 던져놓고 시치 왔을 때 원천세 들어가면 더 들어가셔야 되고 매출액 이 정도 이상이면 이거 최저가만 공지하는 경우도 있겠지. 내가 순고에서 이번에 뭐 알아보니까 입주 청소할 때 입주 청소는 맨 처음에 23만 원이래. 근데 뭐 분진 청소를 하면은 뭐 30만 원이 추가되고 뭐가 추가되고 하면 100만 원 정도 달래는 거야. 만약에 그 생각도 한다? 3만 원 기장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데가 있다. 그럼 내 거쳐서 다 갖다 3만 원 왜 줄 거야? 잘한다고 하면? 나 5만 원 받고 3만 원 주면 되잖아. 나 직원도 안 써도 되는데? 그럼 거래처당 2만 원 남는 거야. 나 거래처 몇 개야? 지금 900개잖아. 한 달에 1,800만 원씩 가만히 앉아서 먹는 건데? 문제만 안 생긴다면? 그래. 그거 뭐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러니까 나 그들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게, 그들을 만약에 로직이 있고 그들도 사업성 평가를 했을 때 시장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대부분 투자 받아서 개발한 플랫폼을 통해서 운영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잘 아시겠지만 투자한 플랫폼들은 초기 다 결손이라, 투자금 없으면 다 결손이야. 투자금으로 근근히 먹고 사는 애들이라고. 이익 볼 생각을 안 해. 걔들 엑시트하는 게 목표야. 그렇잖아. 이익 따윈 생각 안 해. 그럼 무료도 되겠다. 파이를 키우고 시장 지배력이 생겼을 때 그때 대기업에 넘겨버리면 되잖아. 초기 개발법인들이나 이런 데들 많이 보면은 투자받은 애들 플랫폼 법인들은 대부분 다 결손이야. 수익 나기까지 한 7, 8년 걸릴걸? 7, 8년 돼서 남은 다행이지. 걔네들은 재무적인 가치를 보고 여기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잠재력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쨌든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3만 원 나는 좋다고 생각해.
이거는 어쨌든 내 시장에 있는 내 입장인 거고, 뭐 내 입장 말고 우리 그러면 다른 세무사님들 어떠냐. 물론 나도 경각심을 갖고 있지. 평균가가 떨어진다는 건 좋은 일은 아니니까. 근데 그럼 도태 돼야지 어떡할 거야? 시장을 바꿀 거야? 시장을 바꿀 순 없잖아. 시장은 바꿀 수 없지만 조금 더 내가 옛날에는 한 세무사 모든 산업을 다 했다면 이제는 좀 포지셔닝에서 특화하면 얘기는 달라지지. 그래서 난 좀 특화하는 경향이 좀 있고, 난 아직도 들어오면은 99,000원, 11만 원 그냥 대충 받아가면서 해 그냥. 아니면 가라 그래. 딴 데는 88,000원인데 그럼 거기서 하시지 왜. 그래서 여기 했대. 그러면 그 가격 내시라고. 고민 좀 해보겠대. 그러면 고민하고 오시라고. 어쩔 수가 없어. 대신 이제 나는 그 숙명이 있지. 그 두쫀쿠 알지? 두쫀쿠도 처음에 가격 비싸게 받다가 지금 이제 품기 다 떨어지고 이제 가격 내려가잖아. 세무사도 시장을 찾아야 돼. 두쫀쿠 시장을 찾아야 되는 거야. 언젠간 내가 지금 포지셔닝하고 타겟팅하고 있는 시장도 가격이 떨어지고 남들이 다 이걸 잘하기 시작하면은 시장률을 높게 받기는 어렵겠지. 그러면 나는 또 다른 시장을 이제 개척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너는 어디 전문이야? 나는 이상하게 요즘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아직도 많이 들어오지. 그쪽 시장에서 너가 좀 압도적이잖아. 스노우볼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거래처가 많다 보면은 내가 대응하는 사건의 유형들도 굉장히 다양해져. 뭐 에이전시로부터 대금을 어떤 형태로 수취하는 형태가 있고, 자기가 직접 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에이전시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플랫폼마다 정산받는 방식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거를 사실 난 대충 보면 다 느낌 보니까 자신 있어서 다 하거든. 그리고 그 사업자들 성향도 잘 알고 있고,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 뭘 원하는지.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바로 따닥따닥 나오는데 소개가 되게 많이 들어오지. 나는 그래서 작년 12월에는 거래처 60개 들었어. 크리에이터만. 크리에이터만. 나는 그래서 왜 사람들이 거래처를 못 모으지 이런 생각도 가끔 들긴 하더라. 나는 매달 20개, 30개 이상은 들어와. 거래처가 소개로 계속. 그러니까 확실히 포지셔닝이 엄청 중요하구나. 꼭 거기만 들어오는 건 아니고 나 스스로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도 있고. 근데 이제 정신이 없지. 계속 거래처 들어온다는 건 직원을 계속 늘려야 된다는 건데 그만큼 내부 인사 시스템도 갖춰야 되는 거라서 사실 사람을 믿진 않고 내 시스템을 믿어야 되거든. 근데 아직 시스템이 내가 믿을 만큼 견고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걸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오히려 거래처는 들어오는데 이거를 잘 소화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좀 고민이 많겠다. 사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일 잘하는 직원들한테 돈을 더 주고 더 많은 거래처를 배정해 주려고 했었는데 예전에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아무리 많이 줘도 사람들이 그 쳐낼 수 있는 한계치가 있어. 애들은 돈을 많이 준다니까 한대. 근데 막상 닥쳐보면은 소화가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래처를 빼고 급여를 낮추면은 급여는 진짜 하방경직성이 너무 커가지고 한번 올라가면은 다시 내려가기가 너무 힘들어. 그런 것 때문에도 실패도 많이 해봤고. 그치. 근데 이제 그거는 다른 방법이 있지. 거래처별 난이도를 평가해서 그 난이도별로 배분하는 방법이 있지. 그럼 쉬운 거래처들은 사실은 기존 애들이 굳이 맞을 필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신입 인원으로 좀 충당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인사 관리를 해서 효율성을 좀 극대화하고 있는 형태. 직원 성향도 봐야 돼. 맞네. 이게 진짜 어려워. 그리고 어떤 애들은 자기 일만 딱 하고 가면 좋은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오지랖 넓은 애들이 있어. 오지랖 넓은 애들은 오지랖을 원하는 사업자랑 또 소통을 해야 돼. 어떤 사람은 너무 자주 연락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 맞아. 내가 그래. 귀찮은데 자꾸 달라 그래 뭐를. 맞아. 자꾸 달라 그래. 그래, 안 주면 자꾸 전화해. 알아서 줄 건데. 그래. 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나 바쁘니까 이따가 전화할게요. 이렇게. 늦으면 내가 책임지겠지 뭐 이런 식인데. 이런 성향이 있고 나중에 딴소리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성향 해서 매칭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어려워 인사관리가. 사람 관리네. 근데 이제 그런 걸 매칭해주다 보면은 내부적 형평성이 어긋나는 일이 생기지. 난이도가 다 같을 순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배정받은 게. 그런 것도 있고 어려운데 어쨌든 기장료는 내가 봤을 때는 낮은 데 가서 쓰세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쓰셔도 됩니다. 만약에 내가 제공한 서비스와 거기가 제공한 서비스가 동일하면은 당연히 거기 이용하는 게 맞는 거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야 그거는. 황금 올리브랑 일반 동네 10,000원짜리 그 뼈밖에 없는 치킨이 있어. 그게 둘 다 30,000원이면 황금 올리브를 먹는 거야. 동네 그 뼈밖에 없는 치킨은 약간 좀 무리가 있어. 가끔 가면은 시켜보는데 뼈밖에 없는 뭐야 이거는 살이 없는 치킨 있어. 황금 올리브 30,000원이고 닭 뼈튀김에 가까운 그 거의 뭐 비둘기 고기 파시는 분들 있잖아. 그거랑 똑같은 30,000원이면은 나는 황금 올리브 먹지. 심지어 만약에 그 뼈튀김이 15,000원이더라도 난 30,000원짜리 황금 올리브를 먹을 거야. 이게 뭐냐면은 브랜딩이지. 브랜딩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신뢰도기도 하고 상품에 대한 질의 차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격은 어느 정도 그걸 대변해. 명품이나 사치품이 아닌 이상 가격은 어느 정도 대변한다고. 그래서 나는 어디 가서 물건 안 깎잖아. 그냥 안 깎아. 그런 이유가 있겠지. 내 마음 편한 게 더 우선이야.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없어? 나는 어릴 때 이제 남자들은 패션에 관심이 없으니까 일단 옷 싼 거 찾잖아. 너가 유독 좀 관심이 없었지. 근데 옷을 사서 막상 내가 싸고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적당히 가격 때문에 옷을 사서 입으면은 몇 번 안 입더라고. 근데 가격이 좀 비싸도 내가 좋아하는 옷을 사면은 몇 번이고 계속 입어. 확실히 가성비가 좋다니까. 가성비 따지면은 15,000원짜리 한 번 입고 버리는 것보다는 100,0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20번, 30번 입는 게 더 남는 거라는 거야 내 말은. 맞아요. 그게 더 효용과 사용가치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너무 가격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8만원이나 10만원에 한 달에 2만원인데
그거 아까워서 1년이면 24만원 24만원 뭐 나는 만약에 8만원짜리가 부가세 많이 나왔어요 좀 다시 한번 봐주세요 이러면 짜증날 것 같아.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2만원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20%야 가격 차이가 매출액 따지면은. 그럼 나 10만원짜리가 뭔가 더 봐달라 그러면은 당연히 그거 먼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뭐 내가 나쁜 게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솔직하게 말하면 가격 다 줘. 그리고 용역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가격을 절대 깎지 않아. 왜냐면은 사람이 마음이 특히 서비스 같은 경우는 물건이 아니잖아. 단가가 낮아지면은 서비스 질도 자연스럽게 낮아져. 마음이 덜 가는 거지. 오히려 웃돈을 주면은 더 잘해줘. 아웃풋이 더 나와. 그리고 좀 짜증나도 아 그래 이거 이만큼 받았는데 해야지 하고 하게 된다고. 나는 그 부분 때문에 저가 써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이게 이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 있잖아. 아닐 수도 있다니까. 그냥 한번 써봐라. 비지떡인지 찰떡인지. 일단 보시고 근데 비지떡이 만족하시면 비지떡 계속 드시면 되는 거고. 아 그렇잖아. 근데 이제 나는 비지떡이 만족 못하겠다. 나는 뼈만 붙은 그 치킨이 진짜 옛날에는 잘 모르는 거지. 치킨 이거만 먹어봤으니까 이게 맛있는 치킨인지 맛없는 치킨인지 모르는데 먹다가 황금 올리브 먹었는데 미친 거지. 막 살 통통하고 막 요걸 먹게 되는 거지. 15,000원 차인데? 봐봐. 황금 올리브 나 되게 좋아하거든. 슈퍼 슈프림까지 치킨 3일 연속 먹었거든. 근데 3만원이면 치킨 한 마리야. 요즘 좀 비쌀 수도 있지만 근데 한 달에 3만원 치킨 한 마리값 받고 제대로 된 용이 나올 것 같아? 나는 치킨 안 먹고 그냥 안 할래 일.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그거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업에 대한 세금을 맡게 되는데 3만원? 말이 안 돼. 나는 그냥 주겠다. 대부분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새우깡이 올라가면 초코파이 가격도 올라가는 거고 이게 물가라는 게 어쨌든 다 올라가는데 왜 그렇게 세무 기장료만 떨어지는 걸까? 일단 첫 번째는 전문직은 은퇴가 없잖아. 잘. 전문직은 계속 누적이 되잖아. 폐업을 잘 안 해. 점점 늘어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합격자 수도 점점 계속 늘고 있고 누적이 되니까.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러면 나이 드시면 은퇴하지 않냐. 나이 들면은 자녀 세습을 하거나 사무장을 놓잖아. 사무장 사무실 있다니까. 그리고 이제 퍼센테이지 받아먹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전문직이 계속 누적되니까 공급이 많이 풀려. 그럼 단가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젊은 사람들이 무조건 개업하니까 악순환. 그럼 가격이 떨어지지. 근데 나는 웃긴 게 저가 기장에 위협받는 애들은 대부분 젊은 세무사들이야. 차별화를 할 수가 없어. 아직 경험도 그만큼 없고. 그치. 그래서 맨날 단톡방에 가끔 올라오거든. 자리 잡은 기성 세무사님들 거래처 개수 제한을 해야 된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올라오고 저가 기장 어떡할 거냐.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시고 경력 되신 세무사님들은 알고 있어. 그런 시장의 그 저가 기장 이런 거에 좌우되는 시장은 어차피 그분들 리그가 아닌 거야. 동네 치킨집은 뭐 3만원짜리 해도 되지. 사실 뭐 한 연매출 한 1억, 2억 되는 데는 3만원에 해도 돼. 특별 이슈 없으면. 근데 사실은 뭐 대형 돈이 되는 그런 사업체들, 이런 사업체들이 사실은 갓 개업한 30대 초반 세무사한테 맡기기가 쉽지 않잖아. 입소문도 없고. 그러면 걔네들은 이제 주워 담을 수 있는 거는 지인 소개가 아닌 이상 작은 구멍가게들인데 그런 것도 받아가지고 뭐 사실은 뭐 10만원 받자 그러면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 업계는 이미 3만원 비장료 하는 업체가 꽉 잡고 있고. 그런 업계는 사실 3만원 해도 되지. 간이과세자들, 뭐 작은 미용실이라든지 1인샵 이런 데들은, 아니, 무인점포 이런 데들은 사실 기장 안 맡겨도 되지. 나는 그래서 매출액 들으면 솔직하게 말하면 하지 말라고. 나 상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 난 매출은 낮으면 돌려보내 그냥. 대신 사업자 등록하시 이렇게 하시고 사업 카드 등록하시고 섬유 계좌 등록만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매출이 갑자기 커졌을 때도 대응이 되실 거다. 그냥 신고 대응 맡겨라. 신고 대응 관리가 안 되니까 잘 안 해주지. 나는 그래서 돌려보내면 누군가 5만원 주워 먹겠지 뭐. 3만원에 주워 먹고. 오늘의 정리는 낮은 기장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당연한 시장의 흐름이야. 가격은 당연한 시장의 흐름이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가 기장 나는 이용해보시라고 권장드리고 싶다. 진짜. 나도 지금 너 얘기 들으면서 나도 사업을 하는 입장으로 3만원이니까 애초에 걸렀단 말이야. 에이 3만원짜리가 뭘 얼마나 하겠어. 근데 지금 너 얘기 들어보니까 3만원짜리가 얼마나 하는지가 궁금하긴 하네. 그치. 나도 그래서 프락치 좀 씹어볼까 해서 내 동생 사업자 내가지고 프락치 좀 씹어볼까 했었는데, 아니 근데 만약에 걔네들이 더 잘 되면 걔네들도 바보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만드는 사람들도 그렇게 파격적인 프라이싱 전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 파일을 이만큼 먹고 들어가겠다는 그런 것도, 그러면 광고도 많이 해야 되고 플랫폼도 갖춰야 되고, 플랫폼이 대량으로 돌아가려면 시스템도 갖춰야 되거든. 그게 보통 하는 게 아니야. 약간 요즘 아정당 전략이잖아. 아정당 잘한다고 생각해. 난 대표님도 우연하게 한번 강의 들었었는데 대단하신 분이고, 어쨌든 근데 만약에 그 시장에 내가 참여하거나 경쟁할 수가 없다. 아니, 같은 시장에서 나와야지. 그러면은 왜 같이 싸우면 안 되는 싸움을 하려고 그래. 자기가 그러면은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강점을 발휘해서 딴 데로 포지셔닝을 해야지. 뭐 하다못해 잘생긴 사람 내가 더 잘생겼다, 하다못해 어떤 사람은 나는 이쪽 전문이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너가 사고방식이 다르네. 약간 찡찡대는 타입이 아니구나. 아, 나 되게 싫어해. 아, 어떡할 거야 그러면은. 아, 찡찡대서 해결되는 게 있냐고. 아니 너 T발 C야? 아, 완전 T지. 야 그래도 공감하는 한마디도 좀 해줘. 공감? 힘들지. 개업 초기 힘들지. 힘들어. 아, 진짜 힘들어. 힘든 건 맞는데 그럼 안 힘들 줄 알았어? 아니, 안 힘들 줄 알았어? 그럼 뭐 어쩌자고. 아, 야생이잖아. 자기가 밥그릇 차고 나온 거잖아. 내가 내 밥그릇 챙기겠다고. 그 와중에 개팔자가 상팔자다. 진짜.
아니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 안에 있어서 힘들어서 나왔으면은 이 정도 어려울 거 생각 못 했냐고. 남의 돈 그렇게 쉽게 가져오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자기들도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살고 이득을 보면서 어쨌든 세무사라는 자격증을 따고 그만큼 잘 살고 있는 거잖아. 근데 자기가 보는 이득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그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만 너무 고민을 많이 한다. 리스크에만 예민하다.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실력이 없으면 돈 못 버는 거다.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차별화가 안 되고 실력이 없으면 돈 못 버는 거니까 너무 억울해할 필요 없다. 지금 그래서 거래처 몇 개 계시라고요? 이제 900개 된 것 같아요. 와. 된 것 같아요. 직원은 얼마나 됐어? 직원은 오히려 좀 줄었어. 진짜? 오, 좋겠네. 아니 잘하는 직원만 뽑아도 괜찮겠더라고. 어차피 잘하는 직원 20%가 나머지 다 견인하는 것 같은데 잘하는 직원만 뽑아도 인사사고도 덜 나고 거래처 만족도도 더 좋고 있으나 마나 애들은 다 그냥 내보내고 있어. 내보내는 게 아니라 잘 사익서를 써. 그런 구조를 갖췄거든. 잘하는 애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 잘하는 애들은 돈 더 주면 돼. 더 주고 싶어 막. 근데 못 주는 이유가 너무 기준 없이 막 주게 되면은 체계가 무너져. 너무 기준 없이 주게 되면은 쟤는 이만큼 받았는데 나는 왜 이만큼 줘요? 그럼 이제 친하면 다 공유되더라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제 적당히 주는데 어떻게 하면 보상 체계를 제대로 갖출까에 대한 생각은 늘 하고 있지. 오늘의 교훈, 찡찡될 거면 그만둬라. 뭐 힘들겠지만 하여튼 그만둬라.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퀄리티 차이에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퀄리티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퀄리티 차이가 사실은 어떤 것을 기인하는 건 소통에서 분명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33,000짜리 플랫폼을 쓴다는 건 자료를 분명 카톡으로 띡띡띡 던져줘서 받는 구조가 아닐 거야.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거 할 수 있으면 진짜 대박이다. 근데 보통은 자기가 캡처를 해가지고 어떤 플랫폼에 입력해서 전송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예 자기 담당자가 없어서 답변을 못 받는 경우일 수도 있고, 답변을 막 AI가 해주고 그럴 수도 있고, 콜센터. 한 3만 원? 근데 걔네들이 정확할 수도 있지, 경우에 따라서. 뭐 세금 신고는 1번.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2번. 근데 답답하잖아. 상담원 연결 계속 그러잖아.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3만 원이라 안 그만둔다는 거지. 3만 원이면 뭐 이 정도 내지, 뭐 치킨 한 마리 안 먹지,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진짜 그냥 동네 미용실 이런 분들은 그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 나갈 수 있지. 쌤인가? 그런 것 플랫폼도 이제 인건비 신고 자동화도 돼 있는데 그런 거 막 터지잖아. 그것도 근데 결국 신고는 다 뒤에서 세무사들이 하잖아. 그거 이번에 안 돼가지고 정기 신고가 다 안 들어갔어. 접수받은 거 다 못했어. 그거 찾아봐. 몰라, 물어내준다고 내준다고 했는데 이 정기 신고가 기한 후 신고로 들어가게 되면은 담당 조사관이 엄청 다 뒤집어 보거든. 솔직히 말하면 정기 신고 때보다 조금 더 나올 수밖에 없어, 세금이.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사실. 일단 세무사님들은 세무 서비스 공급자잖아요, 시장에서. 근데 우리가 시장 재배자는 아니잖아, 대다수가. 그러면은 시장 탓을 할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는 게 우선인 것 같고, 그 방법은 각자 알아서 생각해보시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일 수 있지. 외모일 수도 있고, 뭐 진짜 실력일 수도 있고, 마케팅 능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 바탕으로 살아남으실 방법을 고민하시는 게 좋지, 너무 시장을 크게 바꾸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사장님들은 자기의 사업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잘 판단해보시라. 본인 사업이 진짜 3만 원짜리 치킨 한 마리 덜 먹어도 되는 그 가격을 줘가면서 맡길 정도의 사업장이냐, 아니면은 2-30만 원 내가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으면서 갖고 나가야 할 사업인가. 본인의 사업이 한 달에 3만 원으로 재물 해결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쪽을 맡기시는 게 맞고, 그리고 돈이 어느 정도 퀄리티를 보장해 주긴 합니다. 그거는 어디가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인건비 신고가 없으면은 3만 원짜리 맡기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원천세가 없는데도 매출이 연 한 음식점 같은 경우는 1억 5천, 그러니까 1억 5천 정도 넘어가시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세무사 맡기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월 매출이 평균 한 1,500에서 2천 정도 되시면은 그때부터는 세무사 맡기시는 게 맞고, 그때부터는 순이익이 좀 나오실 테니까 생각보다 절약할 수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왜냐면은 그 정도 되면은 기장세 공제만 받아도 100만 원은 일단 보실 수 있는 구조니까. 간폐장부더라도 각종 감면이나 공제 같은 것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보실 수 있는 시점이니까. 저는 이제 사실 그 무료 상담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도 상담 받아주다가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본인이 확실하게 기장 이사가 있으시고 아니면은 저한테 맡기고 싶으시다, 그런 분들은 이제 고정 댓글에 오픈 카카오톡방이랑 전화번호랑 다 오픈돼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최대한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